그 지역 시세를 무조건 보죠. 한 지역에 막 여러 개씩 안 사요. 많이 사도 2개고 거의 다 분산돼 있어요. 하락장, 상승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.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다, 막 싸다, 막 이렇게 해도 저의 조건에 조금 안 맞으면 보수적으로 하는 편. 지금이 이제 1억 가지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약간 물건 고르는 방법, 네. 투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네. 앞서도 이러한 사실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제 매물이 준 거지, 물건이 준 거지 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부동산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죠.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 지역 시세를 무조건 보죠. 근데 그 이렇게 저도 이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. 그 지역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조금 가격인 아파트들이 있어요.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는 왜 쌀까? 이게 이유를 분석해요. 그럼 왜 쌀까? 근데 아무리 이유가 없어. 근데 저것만 싸. 네, 이상해. 이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,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아라. 저는. 동네 부동산 가서. 그러니까 뭐,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, 뭐 그냥 이제 별 만나서 효과 없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뭐 그냥 가끔 잘 있지 이런 거 그냥 통화만 하고 굳이 만나서 시간을 쓰지 않아요. 그냥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다 보면 정보가 들어오고 뭐 금매도 이제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해주시고 뭐 이제 뭐 일도 배워요. 우리 있다 보면 이제 일도 저렇게 일하는구나 뭐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이제 많이 들어오죠.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동네 그 주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간다든지. 네, 뭐 저는 자주 했었어요. 거기서 밥도 먹고 그냥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아. 그게 사실 뭐 인터넷에 시세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% 맞은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진짜 빠른 정보는 올리기 전에 나오죠. 그러니까 딱 해서 네이버에 이제 안면 트고 뭐 서로 챙겨주고 바로 전화해서 나왔는데. 요즘은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지역만 잘 안 해요. 왜냐면 그 지역만 하기에는 조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. 왜냐면 그 지역에도 부동산 너무 많잖아요. 신도시 가보면 그 아파트 상가에 다 부동산이에요. 편의점 하나에 다 부동산. 세탁소랑 빼고. 그럼 거기서 경쟁하려면 거기에 전월세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방팔방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진 않으니까. 그렇겠네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.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면은 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? 기본적으로 뭐 그 근처에 이제 내가 전세 맞출 때 뭐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뭐 그 집 입주할 때 물량이 많은데 뭐 이거 싸다고 무조건 사면 현금이 많으면 그냥 잔금 치르면 되지만 전세가 안 빠지는데 뭐 싸면 뭐 할 거야. 그렇죠. 나 혼자 막 전전긍긍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전세도 좀 2년 전이랑 비슷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곳만 해요, 저는. 네. 그러니까 마지막 리스크를 정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살아야지.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가 여기 살기는 힘들 것 같아라고 하는 건 안 해요. 제가 갑자기 뭐 제주도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그렇죠. 네. 네, 제주도에 아무리 제주도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, 투자자분들이. 네. 저는 수도권 아니면 절대 안 했어요. 저도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친정 부모님들이 김해에 사시거든요. 그 친정 부모님들이 김해 사셔도 김해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김해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살 수 없어. 내가 아무리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거. 그래서 사기 전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도 보고 내가 진짜 산다고 생각하는 이제 확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면 이러이러한 거가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런 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아이는 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뭐 내가 뭐 마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
뭐 이 정도는 여기에는 뭐 이 정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혹시 이사 나왔을 때 전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채워질 것이고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진짜 딱 산다고 생각하면 막 엄청난 조사가 왜 우리 이사 가기 전에 막 네. 엄청 또 가보잖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런 것처럼. 아, 네. 그리고 자주 가봐야 돼요. 음. 네. 지금은 사실은 안 가보고 투자하거든요. 아, 그냥 집도 네네. 안 보고 어, 계약금 넣거든요. 어. 네.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가보죠.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지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여기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는 어디 직업의 사람들이 어느 회사가 많이 와.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충 어디 일하는지 알잖아요. 네. 뭐 얘들은 뭐 수원은 뭐 이제 삼성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듣고 그러면 내가 혹시 전세 나갔을 때 수요가 있구나.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일자리, 교통, 뭐 학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는 거죠. 네. 그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네. 하면 확실히 좀 이상한 물건을 고를 가능성은 없겠네요. 그죠. 또 자주 가게 되고. 네. 내가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짜. 자주 가서 계속 보고 거기서 버스도 타보고 뭐 지하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마을버스도 직접 타보고 뭐 교통도 보고 막 며칠을 봐요. 저도 며칠 보고 이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무조건 이제 뭐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. 그래서 뭐 강원도에 뭐 많이 뭐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강원도 가서 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저만의 투자법이고 근데 뭐 안 살아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편이에요. 예.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만 사는 거고 그래도 내가 아이랑 살았을 때 편할 수 있는 곳만 투자해요. 확실히 자기가 좀 알고 네. 자기가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워낙 또 전국에 부동산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만 하게 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 하신 강의 영상 중에서 네. 원금을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. 이건 무엇인가요? 그러니까 지역을 조금 분산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떨어지면 사실 매매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잘 안 해요. 아, 네. 네네. 사고 팔고를 안 하면 전세를 올려받아야 아니면 월세를 올려받아야 그렇죠. 꾸준히 받아야 네. 공실이 안 나고 이제 그게 목적이잖아요. 그럼 만약에 한 곳에 지역을 분산 안 하고 만약에 한 곳에 뭐 갑자기 입주가 확 터져서 전세가 막 다 좀 내려갔어. 그러면 이제 메꾸기가 힘든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한 지역에 막 여러 개씩 안 사요. 많이 사도 2개고 거의 제가 산 것들로 다 분산돼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 겹치지 않아요. 예.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무슨 시 다 나눠져 있어.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단 첫 번째 지역을 분산한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분산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분산하는 편이에요. 시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가 2년 아니면 이제 4년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10억 있으니까 뭐 갭이 2억짜리를 5개를 한 번에 확 사지 않는 거죠. 네네. 그게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그렇죠. 전세가 확 터지면 네. 좀 부담이 되죠. 그렇죠. 네. 왜냐면 다 전세 맞춰야 되고 막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여기는 뭐 안 나가고 여기도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다 안 나갈 수도 있고.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좀 시간을 분산하는 편이에요. 여기 샀으면 좀 몇 개월 뒤에 뭐 이렇게 또 잔금하고 뭐 조금 이렇게 틈을 이제 또 좀 알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 좀 그러면 여기에 뭐 전세가 이제 바뀌면 한 몇 개월 뒤에 여기가 이제 좀 시간을 내가 벌 수 있잖아요. 그 준비할 시간을. 근데 갑자기 한 지역까지만 한 곳 딱 이렇게 그 시간을 확 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부담돼요. 그러니까 진짜 고수분들도 좀 힘들어하긴 하시더라고요. 시간을 분산하지 않으면. 그렇죠. 네, 준비할 시간이 너무 큰 돈이 확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어디 있어요, 사실. 그렇죠. 네. 팔아야죠, 뭐, 사실.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리지도 팔리지도 않으면 그런 거죠. 어. 그다음 세 번째는 네.
좀 돈을 분산하는 편이에요. 돈을 분산한다. 예를 들면 1억이 있다. 네.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거죠. 1억으로 하나를 살 것인지 3천을 투자 비용으로 3개를 살 것인지 5천 투자비 2개를 살 것인지 이제 비싼 거를 하나 사냐, 싼 거 여러 개 사냐. 그런 거. 근데 저는 좀 분산하는 편이에요. 예. 이제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 지역에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편.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네요. 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. 왜냐면 만약에 그 하나만 했으면 좀 오히려 하나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렇죠, 사실. 그 하나가 이제 잘 안 돼. 하나에 너무 목숨 걸어야 돼, 막. 집착하게 되고, 막 그 하나 시세만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여러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좀 공부가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, 시흥시에 투자를 했는데 뭐, 저기 뭐 양주시에 투자를 했다. 그럼 양주시도 내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양주시 근처 거 다른 의정부 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뭐 시흥시 하다 보면 뭐 인천도 보게 되고 뭐 수원도 보게 되고 화성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거는 또 월세도 받아보고 어떤 거는 또 전세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공부 삼아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분산하는 편이긴 해요.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그 하나 시세만 막 봐야 되고 그거 하나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막 내 인생 끝날 것 같잖아요. 근데 예를 들면 뭐 양주 조금 내려갔다. 근데 시흥이 좀 올랐다. 이러면 뭐 그냥 조금 이제 할 수 있잖아요. 좀 기다릴 수 있고 뭐 여기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뭐 이제 내가 좀 시간을 이렇게 벌 수 여기는 뭐 좀 내려갔지만 여긴 좀 올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무덤덤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딱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3가지를 분산하는 편이에요. 지역, 그다음에 시간, 그다음 돈 이렇게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하락장이라고 다들 보잖아요. 실제로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다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저는 하락장, 상승장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해요. 왜냐면 이제 급하게 진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좀 하락장이 좀 안타깝지 좀만 더 일찍 팔았으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내가 팔 때 기준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내가 지금 안 팔 건데 하락장, 상승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?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진짜 급하게 팔아야 되면 싸게 팔아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. 그냥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내 시기가 그런 거를. 그냥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고. 그게 아니면 뭐 저는 올라도 그렇게 안 좋아해요. 왜요? 내가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냥 좀 또 기다리면 오르겠지. 시간이 뭐 약이지. 뭐 지금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안 팔아려가지고 막 전전긍긍해 하면 또 뭐 하락장이 뭐 그냥 뭐 시기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대외 변수, 거시적인 변수니까.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속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뭐 어떤 거는 좀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요. 근데 조금 이익을 이제 덜 갖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3억에 산 게 4억이 됐다. 예를 들면 그러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4억으로 팔 수 있었는데 지금 뭐 3억 5천에 팔아야 된다. 이러면 그냥 다른 거 또 수익을 보면 되고 대신 뭐 이걸로 내가 조금 5천을 수익을 덜 받지만 이걸로 다른 투자를 해서 또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근데 막 거기에 뉴스에 막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아니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다만 지금 같이 이제 전세가 잘 안 맞춰지면 이제 애가 타긴 하죠. 그렇죠. 이제 전세가 같이 내려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제 물량이 경기도권에도 많고 인천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제 입주 물량은 좀 있고 하필 또 시기도 이렇고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까지 안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 살아서 들어가는 거 그냥 전세를 견디는 거죠. 지금 어차피 전세가 안 나가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뭐. 거기를 지금 사는 곳을 전세 줘.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. 안 되면
그냥 2년 좀 버틴다 또 생각하고 좀 싸게 내놓으면 되죠 뭐. 싸면 나가긴 나가요. 안 나가지가 않아요. 그 세입자들도 생각해보면 1,000만 원이라도 이자 덜 내고 있는데 더 싼데 찾지.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하면. 그럼 그냥 마음 편하고 싶으면 그냥 그래요. 그렇게 하세요. 그냥 대신 뭐 2년 뒤에 좀 더 뭐 4년 뒤에 조금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당장의 돈을 보지 마시고 네네. 조금 미래를 좀 더 멀리 보면 좀 여유가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1,000, 2,000으로 이제 막 씨름하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시는 거 아니면 파는 거 아니면 하락장 상승장 저는 뭐 올랐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냥 뭐 내가 지금 당장 팔았을 때 팔려고 할 때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뭐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. 올라서 뭐 할 거야. 그냥 내 돈 올랐다면 그냥 기분만 좋지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. 저는 그래서 시세도 잘 안 보거든요. 제가 산 거에 대한 뒤돌아보지 않아요. 그거 뭐 내가 팔 때만 보면 되지. 지금 그거 뭐 얼마 올라서 막 좋아하고 안 그래요. 약간 의연하게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, 사실.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. 말씀 들어보니까. 그죠. 이제 막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힘들죠. 본인이 힘들죠.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키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. 투자도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약이고 부동산도 이제 해보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잘 이기면서. 버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분산, 그다음에 네. 시간별 분산 네. 그런 거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놔야 돼요, 사실. 네. 처음 살 때부터 갑자기 확 한 번에 뭐 한 지역에 확 돈을 한 번에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 수 있죠. 네. 시기가 좋을 때는 뭐 그냥 좋죠. 그렇죠. 좋을 때 하면 다 상관없으니까. 좋지. 네.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약간 좀 후회하는 순간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? 그죠. 이렇게까지 저도 이제 구축하는 데까지 이제 실수가 많았죠. 그때 한 지역에 뭐 많이 사는 거, 돈을 이제 그렇게 했던 거, 이게 제가 다 이제 실수했던 걸로 이제 봤더니, 이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. 내가 이거에 좀 약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리고 이제 전세가 막 떨어졌을 때,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샀는데 다 오를 줄 알았는데, 전세가 떨어졌어.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제가 투자한 것들은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런 물건이 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만 사야겠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실수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저만의 규칙을 정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다, 막 싸다, 막 이렇게 해도 저의 조건에 조금 안 맞으면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에요. 은근히 보수적으로 하는 편. 네. 확실히 고민해. 불려 나가실 때는 확실하게 불려 나가시는데 네. 자기만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네. 거기에 부합되는 물건만 네. 또 이렇게 네.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공부 삼아 해보는 것들도 있어요.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주거만 좀 하다가 이제는 뭐 오피스도 좀 해보고 뭐 상가도 좀 해보고. 근데 저도 해보는 것만큼 이제 경험이나 공부가 되는 건 없으니까. 그렇죠. 남들이 막 상가가 뭐 좋대 막 장점 막 얘기해도 내가 그냥 사가지고 투자해보고 월세도 줘보고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.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야 공부가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월세를 받아봐야 월세는 이런 장점과 뭐 이런 단점이 있다. 또 전세를 줘봐야 전세는 좀 이런 게 있지만 또 뭐 이런 게 단점이 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뭐 하나씩 이렇게 도전하는 투자도 이제 좀 해보기도 하죠. 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 지금 이 같은 시기에 다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네. 어떻게 또 100억을 불리실 건지. 저는 뭐 다른 투자는 안 하고 부동산만 하는데 계속 부동산으로 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작했을 때 그 시기는
이제 뭐 서울에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막 살 수 있고 취득세도 막 다 1.1%고 막 이랬었을 때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1억 가지고 한다면 잘 찾아야 될 것 같아. 잘 찾는데 네. 제가 온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. 아, 네. 그쵸. 시장 예, 환경이니까. 이제 대출이나 뭐 취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1억으로 이제 저는 똑같이 부동산을 해서 지금의 방법으로 부동산에서 100억으로 가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. 예. 이제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할 것 같아요. 1억이 있어도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. 네. 남한테 보여주기식 뭐 그런 식으로 네. 하다 보면은 사실 부자가 될 수 없다. 네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땐 또 확실하고 대범하게 하긴 하지만 또 자기만의 명확한 네. 원칙을 세워서 네. 시간별로 이렇게 네. 분산을 하신다든지 지역별로 네. 좀 분산을 하시는 네. 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 보면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축 절대 하지 마라. 1억 모으려고 절대 하지 말고 네. 차라리 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네. 바로바로 이제 투자에 네. 시도를 하면은 네. 분명히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네. 이진아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